이로라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이루라 책방짓기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TV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직영 건축을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죠. 자, 이번 회에서는 반대의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영 건축을 절대로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야, 이 사람 장난하나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직영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만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에 쏠려버리면 누락이 있는 거죠. 중복은 누락을 만드는 거예요. 누락은 중복을 만들고, 여기서 중복은 너무 한쪽에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장단점, 프로스 콘스 다 봐야죠. 그리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면 그 단점이 단점이 아니라 이 과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직영 건축의 단점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 장점도 아셔야 되고. 단점만 보면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장점을 보면 무조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장점에 대한 얘기는 단점을 얘기한 그 프레임대로 얘기할 거예요. 단점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이유를 댔어요. 첫째, 비용. 절감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두 번째, 정보. 정보력 딸린다. 세 번째, 퀄리티. 30년 해본 사람하고 지금 처음 해보는 사람하고 퀄리티가 같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네 번째, 직영 건축은 AS 없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5번째, 사고 처리. 사고 나면 아시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위에 링크 붙여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단점도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럼 오늘은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직영 건축은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괜히 2회나 직영을 했겠습니까? 그럼 무슨 장점이 있느냐? 같은 프레임으로 얘기해 드린다고 했죠? 같은 프레임으로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첫째, 비용. 비용 세이브 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업자보단 내가 선택한 자재를 내 집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좋은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재를 쓰는 것보단 이게 왜 좋고 이거 대비 무엇이 나쁘고 좋고를 내가 분명히 알고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투자죠. 그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구매를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단언코 이렇게 말을 해요. 업자가 선택한 자재보다는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자재를 쓰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세이브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세이브를 하고 싶다 하면 그냥 A급보단 B급, B급보단 C급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필립스라고 그 전자회사가 이런 말을 했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여러분 세이브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내 집에 좋은 퀄리티 있는 자재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직영은 그 어떠한 외부적 간섭을 받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정보. 정보는 제가 첫 번째 단점 얘기할 때 정보력의 차이 얘기해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업자들은요, 10년, 20년 정도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나름대로 자기 세계관이 있어요. 예로 이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건 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그들은 학습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보일러를 시공하거나 뭐 어떤 기자재를 할 때 최근에 훨씬 더 좋은 시공법과 좋은 자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라요. 왜 모르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지었던 방식에 대한 정보력은 그들이 더 많을지만 있어도 새로운 정보, 건축 분야가 여러분 정말 변화가 심한 자재가 여러분 매 분기마다 새로운 신소재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 다 집이 그 집인 거예요. 공부 안 합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공부하시겠어요? 예, 빨리빨리 집 지어서 돈 벌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집의 트렌드, 집의 어떤 그런 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력은 기존에 여러분 짓던 대로 지으실 생각이라면 정보력이 딸리지만 여러분이 뭔가 공부를 하고 정말 정보 조사를 하면 훨씬 더 가성비 좋은 자재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 차원에서 정보라는 건 비대칭적인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잘 모른다가 더 객관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퀄리티. 그 단점 얘기해 드릴 때, 또 같은 얘기지만 30년 지은 사람이 퀄리티가 좋겠냐, 오늘 처음 집 지어보는 사람이 좋겠냐. 그건 당연히 여러분 전자겠죠. 근데요, 직영건축은 자기가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집을 짓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셀프로 집을 짓는 걸 직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다룰 거예요. 셀프 건축은 직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회사로 비유한다면요, 그러니까 직원 없이 1인으로 혼자 하는 1인 기업 형태죠. 근데 여러분 1인 기업은요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한다라는 건 그런 일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능력이지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잘 다루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삼국지를 보시면은요 가장 능력 없었던 친구가 유비예요. 그죠? 관우는 여러분 싸움을 잘했고요, 장비는 힘이 셌고, 제갈공명은 머리가 좋았고요. 근데 그들을 매니지먼트한 건 유비거든요. 유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일을 해요. 그 가이드를 주는 게 직영건축의 꽃이에요. 현장 소장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해왔던 일 중에 한 건축 현장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퀄리티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선정을 해서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잘한다면 업자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 퀄리티라는 거, 집이라는 거, 집은 과학이 아닙니다. 집은 여러분 어떤 엄청난 여러분 무슨 기술력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집은 시공비가 너무 비싸죠. 집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콜라보예요. 콜라보. 수많은 전문가들이 집이라는 하나의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협업을 하는 겁니다. 이 협업에서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현장 소장이에요. 근데 그 지휘자의 역할을 건축주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의 퀄리티의 판가름은 섬세함입니다. 섬세함. 언제나 하자는요 대충에서 나와요. 왜 대충 하느냐? 그들에겐 여러분 수많은 현장 중에 하나고 나에겐 내가 평생 살 집이죠. 그래서 원래 주택이 어려운 거예요. 상가나 사무실은요
출근 퇴근 시간만에 있고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안 보이는데, 주택은 내내 거기서 거주하고 내내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하자가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꼼꼼함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현장에서 여러분, 이 업자들은 빨리빨리 일 끝내고 빨리빨리 다음 현장 가서 빨리빨리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꼼꼼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직영건축이 제일 좋아요. 네 번째, AS. 직영은 AS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거꾸로 말을 하면요, 대부분의 업자들 다 AS 안 해줘요. 저도 옛날에 제가 파주에서 했었을 때, 뭐 그때는 여러분 뭐 그러니까 외형은 직영이었고 실제로는 그 업자가 하는 거였지만, 뭐 결국 공사하다가 망했거든요. 부도났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여러분 하자 청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행보험 증권, 하자 이행보험 증권을 끊는다고 하는데 보통 한 1년, 2년 하거든요. 1년, 2년 안에 나오는 하자들은 큰하자예요. 집은 여러분, 주택은요, 계속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여러분이 건축업자라고 하면 여러분 같은 새 현장에서 집 짓는 거 하겠어요? 기존에 집 지어놓은 거 여러분 뭐 조금 물 샌다, 뭐 싱크대 뭐 한다, 뭐 이런 거 하자 잡으러 다니시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돈 벌어야겠죠. 그분들 여러분 돈 벌려고 집 짓는 거지 봉사하려고 집 짓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AS는 그냥 일반 업체, 아주 큰 대형 회사들도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그냥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냥 하자를 해줘도 되게 어려워요. 뭐 비센다고 하면 실리콘으로 그냥 떡칠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영건축에선 AS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내가 이 집을 짓는 전 프로세스를 관여했기 때문에 어디가 하자가 나오는지를 알아요. 어디가 하자인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설령 내가 못 고치더라도 외부 전문가들을 쓰더라도 그들에게 정확한 하자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게 직영건축의 또 최대한의 장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1, 2년 후에 집에 하자가 나면요, 외부의 뭐 업자를 불러다가 고치려면 그들은 여러분 못 고쳐요. 잘. 왜요? 여러분,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들이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건축주도 몰라요. 하자 잡으러 온 사람도 몰라요. 근데 하자 잡으러 온 사람은 뭐야? 일단은 여러분,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서 공포심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뭐야? 나중에 문제가 돼도 자기 문제 아닌 것처럼 뒤처리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들 오자마자 하는 게 그 전에 지었던 사람들 욕하고 가는 겁니다. 이따위로 해놨다고. 뻔해요, 뻔해. 한두 번 겪어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AS 때문이라도 직영건축이 좋아요. 왜? 내가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직접 AS를 할 수 있다. 뭐 여러분, 집 무너지는 그런 문제 아니라면요, 내가 이 집을 짓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다면 건축주 혼자 AS 가능합니다. 아주 큰 뭐 골조의 문제, 뭐 기초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뭐 조금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한 명 정도 여러분 조금 불러다가 같이 작업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더 속 편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하자 잡다가 여러분 골병 나는 경우도 많고요. 하자 비용도 엄청나요. 예. 고치지 않아야 될 것까지 여러분 고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경험해 봤고. 자, 그 다음 5번째, 사고관리. 이 사고관리에 대한 문제는요, 참 애매해요. 뭐 인명사고가 났을 때 직영은 피해갈 수 없는 건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그 건축의 책임자가 그 건축주 본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약 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은 뭐 피해갈 수 있지만 직영건축에서는 그냥 직구로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방을 더 철저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예방 관리 차원에서 이게 형사적인 문제까지 이게 문제가 커지지 않으려면 나중에 예방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이슈가 되게 커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업자들은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예. 저희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수차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직영 건축할 때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 일용직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다 사인 받으세요. 안전관리 교육 간단하게 10분이라도 노티스 해주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교육 제대로 들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들었다는 사인 받고 현장 투입하세요. 나중에 무슨 문제 터질지 모릅니다. 사고가 여러분 언제 예고하고 터집니까? 직영 건축은 말 그대로 내가 또 직접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저희 현장에서도 저희 현장이 되게 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따로 높은 데 올라가시는 분들에겐 다 따로 이 안전 숙지에 대한 어떤 페이퍼를 받았고요. 또 높은 데 올라가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런 보조 장치 같은 것도 제가 따로 구입을 하다가 다 현장에 비치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비치를 해준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의 방어는 할 수가 있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직영 건축은 추천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내 집을 짓는데 이 업자랑 이렇게 집을 짓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런 방식이 더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업자랑은 그런 얘기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업자는 그런 거를 마치 기회 삼아서 그동안에 자기가 손해봤던 거, 막 그걸로 다 메꾸려고 들거든요. 그리고 건축주는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어서 또 감당하려고 하고요. 근데 직영 건축은 그런 거에서 되게 자유로워요. 왜요? 어차피 내가 여기 현장에서 최고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야? 그냥 그때그때 내가 작업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바꿔서 추가되는 비용도 내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얼마만큼 공정이 지연되는지도 알고 전체적인 내 공정 프로세스에서 이 정도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업자들에게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무조건 비싸다고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빨리빨리 여러분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원래 이 공사라는 게 뒤로 가면 갈수록 손이 많이 가요. 이 앞 단계가 크게 짓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도감도 있지만 뒤로 가면 이 하는 사람도 지치고 이 건축주도 지치거든요. 그래서 빨리 현장 빠져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뒷부분이 정말 변동성도 많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집의 퀄리티를 좌우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이 업자 계약 같은 경우에 업자한테 끌려간다라고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업자와의 계약은 계약하는 순간, 계약금 주는 순간 건축주가 갑이 아니고 을돼요. 네, 그때부터 끌려가는 겁니다. 참 기분 더럽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짓는데 눈치 보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잘 모른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잘 알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건축 바닥도 변화의 속도가 되게 빠른데 그들은 여러분 옛날 방식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여러분 좀 나보다 많이 알 수는 있어도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 방식이 다 좋은 방식도 아니에요. 틀렸던 것도 이게 틀렸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시공업자분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 정식으로 수업받고 정식으로 교육받고 건축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여러분 일용직에서 어느 정도 말 좀 한 다음에 현장 소장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민원 들어오니까
과일 바구니 들고 민원 처리 잘해가지고 현장 소장시킨다고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영공사, 직영건축이 좋냐 나쁘냐라는 건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성향마다 조건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장점, 단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여러분이 나에게 맞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직영공사를 어떻게 보면 추천하지 않는 이유 5개와 추천하는 이유 5개는 동일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더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미력이나마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